말이 가장 즐겨 먹는 것이 당근인데 힘차게 달리는 말을 보면 당근의 영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당근을 위장의 기를 복돋우기 위해 사용했고 아연, 철,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한 당근은 폴란드에서는 정력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도 당근은 독이 없으며 몸의 양기를 올려주고 위장과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기능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의 함량은 어느 채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풍부하여 눈 건강에 아주 이로우며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바이러스가 신체에 침투하였을 때 저항력을 높여주어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까지 가지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폐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 대부분의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당근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당근과 상극인 음식 3가지와 그리고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제공해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당근 더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하고 힘찬 하루를 응원하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당근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아마 당근이 오이나 무와 궁합이 나쁘다는 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당근은 오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채소들과 같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근에 함유된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아스코르브산은 비타민C를 산화시키는 효소입니다. 이 성분은 비타민C의 생리효과를 감소시키고 산화가 진행될수록 비타민C 효과를 거의 없어지게 합니다. 아스코르브산이 함유된 채소는 당근 외에도 오이나 호박, 가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소들은 가급적 생으로 다른 채소들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채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채소들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당근을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5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아스코르브산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은 당근을 익혀 먹으면 무려 7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근의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입니다. 아스코르브산은 껍질에 많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당근의 효능을 많이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방법은 식초와 같이 먹는 것입니다. 아스코르브산은 산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리할 때 식초를 사용하면 비타민C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근과 다른 채소들의 비타민C의 영양분을 손실 없이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근 고르실 때는 흑당근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당근에는 대부분의 영양분이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흑당근은 당근에 묻어있는 흙이 보호막 역할을 하여 수분 손실을 줄이고 더 오래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세척 당근은 세척 과정에서 농약이나 화학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산화가 잘 되는 당근은 껍질이 벗겨지면서 항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 성분의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흑당근 세척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에 담가둘 필요 없이 흐르는 물에 손이나 부드러운 행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당근을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씻지 말고 흙만 털어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쌓아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당근과 상극인 음식은 당근 튀김입니다. 사실 당근만 튀겨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밀가루에 옷을 입혀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야채 튀김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은 당근도 이렇게 기름에 튀기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 발생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지방이며 불포화 지방의 일종이지만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그 이유는 트랜스 지방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복부 질환을 초래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체내에 한번 들어온 트랜스 지방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위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하는 위험한 지방이라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음식을 기름에 튀기는 과정을 거치면 식욕을 돋우는 맛이나 향기와 함께 몸에 해로운 당독소라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당독소의 지속적인 섭취는 만성염증, 간질환, 혈액순환장애, 건망증, 만성피로, 시력감퇴 등을 유발하는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되며 수명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당독소의 약 10%는 장내에 흡수되며 그 가운데 33%가량이 48시간 이내에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나머지는 혈류를 통해 여러 장기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몸에 좋고 항암 효과까지 있는 당근도 섭취 방법에 따라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근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가공된 당근즙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당근을 즙으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특히 당근즙은 바쁜 아침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각종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무리 좋은 당근이라도 즙으로 만들어진 것을 섭취한다면 당근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근을 즙으로 갈게 되면 전체 당근보다 식이섬유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영양소 흡수의 속도를 늦춰주는 불용성 섬유질 함량이 낮다는 것으로 당근의 당분이 더 빨리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당근의 당지수는 80으로 높은 편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설탕보다 빠르게 간에 도달하여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데 과다 섭취 시 혈당 수치를 급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간 질환 등 중성지방 축적으로 인한 성인병들의 발생 위험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 가공된 당근즙에는 설탕 함유량이 높으니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당근즙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당근 씹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당근 주스를 과다 섭취할 경우 베타카로틴의 높은 혈중 수치로 인해 피부를 노랗게 변색시키는 고카로틴혈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단에서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당근 섭취를 줄이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근과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들기름입니다. 이유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들기름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에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비롯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등푸른 고등어나 연어로 드시기도 하고 또는 영양제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들기름 100g에는 오메가3 함량이 60% 이상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들기름에 오메가3와 당근이 만나면 그 효과는 강화되는데요. 이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당근은 채소 중 가장 많은 양의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당근 100g에는 주황색소를 내는 베타카로틴이 7620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소화 흡수율이 낮아 생당근을 섭취할 경우 약 10% 정도만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근을 기름에 조리하면 당근의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무려 70%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력 감퇴 및 노화를 지연시키고 폐 기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심장질환과 암 예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 껍질에 더 풍부하니 당근은 꼭 껍질째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여 드시면 좋겠습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접촉이 일어나면 빠르게 산패하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 공기가 닿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열과 빛에 약하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고 냉장 보관하시면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사과입니다. 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을 비타민 C와 칼륨이 많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서로의 영양이 보완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입니다. 사과의 달콤함은 당근의 고소한 맛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근과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섭취는 극대화되고 비타민의 효능은 상승됩니다. 특히 사과의 펙틴 성분은 흡착력이 뛰어나 장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반면 당근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하여 시력을 개선하며 체내 독소가 제거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당근은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변부피를 25% 정도 늘려서 잘 배출되도록 하여 숙변 제거는 물론 변비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과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은 단백질과 비타민 E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피부 재생 및 보습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된장을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항산화 기능이 증가하여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된장의 유리리놀산이라는 성분은 피부 색소의 합성을 막아주어 피부 및 주근깨와 기미를 없애줍니다. 이외에도 된장의 리놀렌산은 피부병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레시틴 성분은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당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A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만들어주며 유지시켜줍니다. 따라서 피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카로틴 성분이 많은 당근과 된장을 함께 먹으면 피부 미용에 더욱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된장에 찍어 드시거나 채 썰어서 당근 된장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또 당근을 잘게 다져서 식용유 두르고 된장과 함께 볶아서 당근 된장 덮밥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간단하지만 무엇보다 영양 만점의 건강한 요리이니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사 시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근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당근은 껍질째 드셔야 하며 튀김 당근이나 가공된 당근즙보다는 들기름, 사과, 된장하고 함께 드시는 것이 당근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랍니다.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챙겨 드셔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비롯하여 피부 건강에 보약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꼭 체험하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